미국 켄터키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에 가면 1889년 당시에 이 마을에 있던 위스키 소매 상점, 그러니까 지금의 보틀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허트하우스라는 이 건물, 당연히 미국 국가지정 사적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19세기 후반에 미국 위스키 소매 상점 내부를 슬쩍 들여다봤더니 손잡이 달린 저그라고 하죠. 도자기 병들이 보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당시만 해도 유리병이 아니라 이런 도자기에다가 위스키를 담아서 팔았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술을 유리병에 담아서 팔기 시작한 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유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맥주병, 위스키병, 이거 대체 언제 탄생을 했고 왜 버번 위스키와 스카치 위스키는 병 용량, 크기부터 다른 건지, 또 맥주병이나 와인병은 왜 대부분 갈색인 건지, 이런 궁금증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술병에 얽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모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 하나 보시면요, 앞으로 술자리에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지실 텐데요. 술병에 얽힌 알쓸신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신PD, 인류가 유리병을 처음 만든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신라 시대 때 유리병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유리병의 역사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는데요. 기원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유리병을 만들었고요. 1세기 로마 시대에도 유리병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유리가 너무 얇고 잘 깨져서 여기에 술을 담을 수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유리병에 술을 담기 시작한 건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여러 자료나 책을 보면요, 160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고요. 7세기 들어서 와인이나 맥주, 위스키를 유리병에 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못했어요. 왜냐? 유리 자체가 비싸고 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혹시 창문세, 윈도우 텍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국에서는 1696년부터 집에 유리창이 몇 개 있느냐를 따져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유리창이 10개 이상 달린 집에는 중과세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지 2세가 통치하던 1746년부터는 아예 유리 자체에 세금을 매겼는데요. 특히 유리병은 일반 유리보다 11배나 무거운 세금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도 유리병은 돈 많은 부자들이나 쓰는 고급 사치품이었던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유리병에 술을 담아 유통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도자기나 항아리에 술을 담아 팔거나 아니면 오크통째 거래를 했던 건데요. 제가 시즌2 첫 영상 맥켈란 편에서 맥켈란 증류소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위스키병이 1848년 빈티지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유리세금 제도가 1845년에 폐지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비로소 병에 위스키를 담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트 같은 데 가서 병맥주 색깔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갈색이죠. 물론 뭐 카프리나 코로나처럼 투명한 병에 담긴 것도 있지만 갈색병이 가장 많고요. 기네스는 아예 까만 병을 쓰죠. 또 맥주병뿐만이 아니라 와인병도 한번 살펴보세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녹색이나 갈색인데요. 아니, 투명한 병을 쓰면 안에 들어있는 술 빛깔도 잘 보이고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짙은 색 병을 쓰는 걸까요?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와인병이나 맥주병이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이 되면 자외선 때문에 술 맛이 변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특히 맥주에는 홉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 홉은 자외선을 만나게 되면 악취를 일으키게 되죠. 이걸 우리나라에선 일광취라고 하고요, 외국에선 스컹키 플레이버라고도 하는데요. 여름에 맥주 땄는데 요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대부분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거나 밝은 빛깔 병을 쓰는 맥주는 병에 별도로 자외선 차단 처리를 하거나 햇빛에 강한, 그러니까 자외선에 잘 반응하지 않는 헥사홉 같은 다소 특별한 홉을 쓰는데요. 몇 년 전에 하스가 병을 투명하게 바꿨는데 그때 기자 간담회에서 실제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투명병으로 바꾸면 일광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렇게 어떤 기자가 물었더니 그때 오비 맥주에서 뭐라고 답했냐면 저희는 고품질의 정제된 홉을 쓰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제된 홉이라는 게 바로 자외선에 강한 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맥주나 와인병은 이렇게 칙칙한 색을 많이 쓰는데 왜 위스키는 대부분 투명한 병일까요? 아까 얘기한 맥켈란 1848년 빈티지를 봐서 아시겠지만 스카치병도 초기에는 맥주병처럼 짙은 색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굳이 짙은 색 병을 쓸 필요가 없죠. 도수가 높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된다고 해서 맛과 향이 그리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증류주는 점점 투명한 병이 대세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버번 위스키는 투명병을 쓰게 된 데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맥주, 와인, 위스키 얘기만 하고 소주 얘기를 안 했는데 희석식 소주병 이거 왜 대부분 녹색인지 다들 아시죠? 이건 빛 차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전에는 희석식 소주병도 대부분 투명했는데 1994년에 두산에서 그린 소주를 내놓으면서 초록병을 도입했는데 이게 당시에 대박을 치면서 그 뒤에 참이슬 같은 다른 브랜드가 따라하면서 초록병이 대세가 된 거고요. 2009년에는 주요 소주 업체들이 소주병 공용화 자율 협약이라고 해서 초록색인 병 색깔뿐 아니라 용량이나 모양, 크기까지 통일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다른 회사 소주병이라도 대청만 해서 라벨만 새로 붙이면 자기 회사 소주병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게 병 재활용률을 높이는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라서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면서 한때 우리나라 전체 소주병의 98%가 똑같은 초록색의 똑같은 모양이었는데 요즘은 진로 이즈백을 비롯해서 투명병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PD, 잭 다니엘 좋아해요? 좋아하죠. 누가 싫어하겠어. 잭 다니엘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특유의 병, 네모난 병에 그 블랙 라벨 화이트로 글씨 써져 있는 넘버 7. 네, 넘버원 아메리칸 위스키 잭 다니엘스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사각형 병인데요. 시즌 1 때 전해드렸지만 상업자 잭 다니엘이 둥근 병은 마차에 싣고 다니면 굴러다니다가 잘 깨지니까 사각형 병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제가 테네시에 있는 잭 다니엘스 증류소에 가서 봤더니요, 브랜드 상징이 된 최초의 사각형 병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1895년에 도입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병을 썼느냐? 역시 증류소 전시물을 살펴보면 처음엔 도자기로 만든 병이었어요. 그러다가 1891년에 이르러서 둥근 유리병을 처음 채택을 했고 4년 뒤에 사각형 병으로 바꾼 거거든요. 또 켄터키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 가서 봤더니 여기도 옛날 위스키 병을 전시해 놨는데 역시 유리가 아닌 도자기로 만든 것이었고요. 생산된 시기는 1900년 무렵이라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투명한 유리병 버번 위스키가 나온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유리병 위스키가 미국에서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버번 위스키 브랜드 올드 포레스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위스키를 거의 대부분 오크 통째 사고 팔거나 아니면 앞서 본 것처럼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도자기 병에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단맛을 더하려고 주스나 설탕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심지어 쓴맛을 내려고 담배까지 집어넣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이런 저질 위스키가 판을 치면서 버번 위스키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위조 변주된 위스키가 넘쳐나는 걸 지켜보던 올드 포레스터에서 1870년에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유리병에 위스키를 담고 일본까지 해서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드 포레스터 병을 보면요, 더 퍼스트 바를드 버번, 최초로 유리병에 넣은 버번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투명 유리병에 담긴 올드 포레스터가 날개도 친 듯 팔리면서 그 뒤로 다른 회사도 앞다퉈서 유리병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투명한 버번 위스키 유리병은 이거 눈으로 한번 봐라, 우리는 이상한 거 넣지 않았다 라는 걸 알리려는 의도에서 탄생한 겁니다.
위스키 사서 술장에 모아두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지금 한번 위스키병 있는 대로 다 꺼내서 용량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750ml 아니면 700ml일 거예요. 근데 버번 위스키를 비롯해 미국 위스키는 대부분 750일 거고요. 스카치는 또 거의 대부분 700ml일 거예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나요? 아니, 같은 위스키인데 왜 어떤 건 700이고 왜 어떤 건 750일까? 이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와인과 위스키 같은 증류주 병 크기의 국제 표준이 생긴 건 1980년이에요. 당시 와인과 증류주 표준 용량을 750ml로 정하게 됐는데요. 이걸 주도한 게 세계 주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 미국이었어요. 당시 카터 행정부에서 750ml를 표준으로 채택한 건데요. 그런데 10년 뒤인 1990년에 유럽연합에서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 표준 병 크기를 별도로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700ml.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한 국제 표준보다 50ml 줄어든 건데요. 자, 그럼 유럽연합에서는 왜 위스키 같은 증류주 표준을 750이 아니라 700으로 했느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당시 유럽의 클럽이나 펍에서 위스키를 25ml 혹은 35ml 단위로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700ml로 표준을 정하면 딱 한 병이 남김없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25ml를 한 잔으로 팔면요 700ml 한 병으로 정확히 28잔이 나오고요, 또 35ml를 한 잔으로 판다고 하면 700ml 한 병으로 정확히 20잔이 나와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위스키병 표준 용량을 750이 아니라 700으로 하겠다라고 정한 건데요. 이걸 따르는 나라가 많아져서 이게 오히려 더 국제 표준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표준이 달라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면 두 가지 병에 따로따로 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품은 유럽 표준인 700ml 병에 담지만 미국으로 수출할 스카치 위스키는 미국 표준인 750ml 병에 따로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스카치 병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유럽 표준인 700이지만 일부는 미국 수출용 병에 담긴 750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준병 용량이 이원화된 상황에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쩌면 앞으로는 전 세계 표준 위스키병이 700ml로 통일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 미국 정부, 정확히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TTB, 즉 주류 담배 세금 무역국에서 2020년 말에 앞으로는 700ml도 표준병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카치 증류소에서 굳이 750짜리 병에 안 담아도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 건데요. 전망을 보면요, 미국 법원 업체들도 병 용량이 700으로 줄어서 손해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700ml가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PD, 위스키 맛 말고 병 모양, 병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나는 이게 제일 멋있다. 뭐 있어요? 노엘살트 32형, 38년 상품 진짜 멋있어요. 최근에 스카치 공부하면서 어떤 게 옥토버병, 엄청 위스키병 같지 않게 세련되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노엘 살루트는 그 이른바 연진이 병이죠, 연진이 병. 이쁘긴 이뻐. 네, 저는 붉은 왁스로 밀봉된 메이커스 마크 병을 옛날부터 아주 좋아했고요. 1792 병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위스키 병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일단 이런 둥근 병이죠. 사실 이런 둥근 병이 평범하기는 해도 실제로 잔에 따라보면 이런 디자인이 손에 딱 잡히면서 가장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둥근 병 다음으로 많은 건 사각형 병인데요. 앞서 얘기한 잭 다니엘스도 사각병으로 유명하고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같은 것도 사각병에 담겨있죠. 조니 워커는 사각형 병이 둥근 병에 비해 낭비되는 공간이 적어서 상자에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이 디자인 채택했다고 하고요. 발렌타인 파이니스트는 납작한 사각형 병이라서 금주법 시기에 서류 가방에 몰래 담아서 밀반입하기에 유리했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죠. 그리고 좀 특별하게 삼각형 병을 채택한 브랜드도 있는데 바로 넘버원 싱글몰트 글렌피딕입니다. 글렌피딕 삼각형 병은 위스키 만들 때 중요한 요소인 물, 공기, 메가를 상징하는데 삼각형이라서
확실히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원형, 사각형, 삼각형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위스키병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마셔본 것 중에 가장 특이한 디자인은 증류기 모양인 윌렛 포스틸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뭐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선물용으로 딱이겠다 싶던데요. 여러분은 어떤 위스키병 디자인을 가장 사랑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술 담는 유리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천곡 있습니다. 제가 천용성 씨 음악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음악 천재이신 것 같더라고요. 강말금 배우가 피처링 하기도 했던 보리차라는 노래라든가 개설주의보, 그리고 있다라는 노래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김일성이 죽던 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목도 특이하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 피아노 연주, 기가 막힙니다. 친구들의 조롱과 놀림 속에 다시 내게 돌아와. 오랜만에 책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6달 동안 집필한 스카치 위스키 책이 인쇄에 들어가서 이 영상 올라갈 때쯤 출간이 될 텐데요. 제목은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으로 정했습니다. 출간 기념으로 주라기월드 애청자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초판 1쇄본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초판 1쇄본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든 엽서하고 펼침 지도도 들어있거든요. 댓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병은 어떤 것이고 왜 이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적어서 올려주시면 모두 5분 선정을 해서 제가 책에 사인까지 직접 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요즘 뭐 날도 좀 덥고 해서 기네스 캔 맥주 시원하게 한 잔 따라서 그냥 쫙 시원하게 그냥 이야 밑에서 이제 색깔이 질소 거품이 이제 쫙 한잔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와.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그리워한다 내 것이 아닌데 초대받지 못한